여드름 치료 할 때만 좋아지고 끝나면 악화되고 헛돈 쓴 것 같은 느낌 드시는 분들 오늘 이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는 오늘도 맑음의 피부과 전문의 조홍기, 이강모, 김건입니다. 여태 여드름 치료를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지 모르셨다고요? 오늘 한번 저희랑 여드름 치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여드름 치료라는 게 뭐 딱히 정해진 건 없는 거거든요. 우리 여드름 치료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자신 있다. 이런 거 하나씩 오늘 공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드름 치료를 할 때 결국은 여드름의 원인을 해결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김건 원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많은 원인에 의해서 피지샘이 커진 게 여드름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피지샘을 파괴를 많이 해주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즉각적이고 강력한 치료를 많이 권해드려요. 다른 치료들이 겉에서 한다고 보면은 멀티니들 RF라고 하는 많은 바늘을 찔러서 그 피지샘을 파괴해주는 방법은 좀 즉각적으로 피부를 바늘이 통과해서 저희 타겟팅하는 조직을 강한 에너지로 파괴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타겟팅을 하는 목적물은 뭔가요? 피지샘입니다. 피지선. 그러면 아예 피지선을 그냥 없애버린다. 이 친구들이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유분량 감소에 효과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주파 치료를 하게 되면은 피지 분비도 줄어들지만 또 흉터나 피부결도 좋아질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맞습니다. 이게 처음 이제 개발됐을 때는 흉터랑 모공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됐던 장비예요. 그런 쪽으로 많이 썼는데 부수적으로 피지샘을 파괴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흉터나 모공을 치료한 다른 기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메인으로 잘 쓰지는 않지만은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체적인 결도 좋아지고 모공도 좋아지고 피지량도 줄어들고. 그런데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 이 바늘을 찌르다 보니까 통증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오신 분께 권해드리기는 어렵고 좀 잘 참으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아파도 좋은 결과를 빨리 얻고 싶다 이런 분들은 하시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 여드름 환자들이 이제 학생들이잖아요. 무서워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일단은 통증이 적은 시술을 선호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1450 나노미터의 다이오드 레이저를 선호하는데 이 레이저 파장이 일단은 물에 흡수가 잘 돼서 피부 깊은 층까지 또 들어가기도 하고요. 콜라겐 섬유랑 그리고 피지샘의 레이저 파장이 흡수가 잘 되다 보니까 이제 피지샘 분비를 줄여주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통증도 확실히 없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할 수도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치료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피지량을 감소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거네요. 물리적으로 피지 분비하는 피지선 자체를 파괴하는 시술, 그리고 이제 피지선에서 피지를 형성시키는 그런 활성도를 줄이는 시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효과가 좋으면서 통증이 있고 조금 더 파괴적이고 터프한 느낌이라고 하면 조금 더 젠틀하고 부드러운 느낌이기도 하겠네요. 레이저 치료나 다른 우리 고주파 장비 같은 치료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피지 안에 갇혀있는 피지들을 잘 제거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방법에 대해서 비기가 있다고 하시던데 어떤 건가요? 어떻게 보면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있거든요. 피지량을 줄이는 것들 어떻게 보면 여드름의 새로운 발생을 억제하는 데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미 형성되어 있는 고름이나 화이트헤드, 블랙헤드들을 빠르게 물리적으로 제거해주는 것도 모공 주변에 있는 염증을 줄이는 데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무조건 여드름 관리를 할 때 이제 압출이 먼저 들어가고 나서 뭐 스케일링을 하건 아니면 레이저를 하건 그런 치료들을 연결해서 하게 되는데 관리실에서 압출을 하거나 하면 바늘을 이용해서 모공을 여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저희 병원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모공을 열어드려요. 우리 CO2 레이저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점 빼는 레이저. 점 빼는 레이저를 아주 짧고 굵게 모공을 순간적으로 열어주면 피지가 조금 더 깨끗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사실 우리 여드름 관리하실 때도 그렇고 뭐 미백이나 리프팅이나 뭐 모든 시술에서 사실 일상생활의 불편감을 얼마나 유발하느냐가 이 시술을 선택하는 데 되게 중요한 요소기도 하거든요. 갑자기 오시는 분들이 화요일에 오셔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에 저 결혼식인데 이거 짜야 되나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다음 주에 저 휴가인데 이거 압출해도 될까요? 이러는 분들도 있고 보통 압출을 하면은 저는 설명드릴 때 짧게는 이틀, 길게는 3, 4일 정도는 약간 얼굴에 붉은 느낌이 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때 CO2 레이저를 이용해서 모공을 열고 압출을 해주면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붉은 자국이 아주 조금은 또 빨리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유튜브 같은데 이제 막 찾아보면 집에서 어떻게 압출을 해야 되느냐, 압출하는 테크닉, 찌르고 뭐를 이용하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어떤 그런 테크닉보다 피지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딱딱하게 딱지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압출을 한들 이 피지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모공에 압력을 받게 되면 안쪽에서 모공이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폐물과 그 노폐물 안에 들어가 있는 세균 덩어리들 이런 것들이 진피로 퍼져버리면서 주변부 염증이 생겨버리면 결국 딱딱한 염증이 생기고 그게 흉터로 귀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저는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아까 우리 두 분 다 결국은 피지 분비를 줄인다. 어쨌건 유분량을 줄이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 피지 조절제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쉽게 약을 먹어서 유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아픈 방법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비용이 들 수 있는 방법 그것들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피지 조절제는 사실 되게 할 이야기가 많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하루에 한 알 정도 이렇게 드시는데 동양인들이 좀 건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피지 조절제는 이제 누적 용량이 중요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킬로그램당 몇 미리그램이 누적이 되어야지 이제 피지샘이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먹는 건 피지샘을 파괴할 수는 없는 용량이고 약간 컨트롤만 하기 때문에 이 용량을 먹다가 이제 약을 끊으면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를 건조하게 한다는 면이 있는 거죠. 결국 여드름이 나는 피부도 다 사람의 피부기 때문에 피부가 건강해야지 여드름도 잘 나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피지 조절제를 통해서 피지량만 줄어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나빠지기 때문에 여드름도 결국은 장기적인 관점에 더 나아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지 조절제를 웬만하면 잘 처방하지는 않는 편이고 염증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지용성 항생제 계열을 약을 굳이 원한다면 드리는데 이 피지 조절제 조금 용량을 너무 적게 먹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있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복용할 수 있는 용량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효과를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네. 그런데 굳이 부작용을 감내하면서 먹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피지 조절제가 이제 체내에 오래 남아있긴 한데 걔네가 보통 3개월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없어지는 양보다 우리가 먹는 양이 많아야지 그게 누적이 돼서 피지샘이 파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약을 먹었을 때 입술이 튼다거나 피부가 건조해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반응이거든요. 그거 말고도 좀 피지 조절제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게 좀 있을까요, 홍기 원장님?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가임기 여성분들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 임신하게 되면 이제 높은 확률로 태아 기형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른 뭐 약들도 다 부작용은 있겠지만은 피지 조절제를 이제 복용하다 보면은 뭐 간 수치나 뭐 중성지방, 요산 수치 이런 거에 또 변화가 있을 수 있어서 또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서 약을 복용하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뭐 피지 조절제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독약처럼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이 레이저나 치료가 해결해주지 못하는 영역에서의 응급성 여드름 같은 그런 여드름들을 해결해주는 역할도 있거든요. 저희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너무 무분별한 오남용이죠. 충분한 모니터링과 그런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알고 조심해서 드시면 문제 없을 겁니다. 저는 그리고 피지샘 조절제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를 한 달치 받아가서 이렇게 쟁여놨다가 먹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먹고 있으면 저희가 무슨 약을 먹는지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집에서 쟁여놨다 1년 전에 받아놨다는 약을 집에서 꺼내 드신다면은 DUR이라고 하는 이제 약제 중복 시스템이 뜨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병용 금기가 되어 있는 약을 처방했을 때 알 수가 없습니다. 상비약처럼 구비하는 건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걸 그렇게 드시고 있는 중이라면 꼭 약 처방 받으실 때 병원에서 전문의 원장님께 말씀을 하셔야지 병용 금기가 되는 약을 안 쓸 수 있다입니다. 사실 염증 주사에 대한 것도 진짜 이야기를 풀자면 정말 한 트럭이 나올 것 같은데 염증 주사도 한번 다음에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우리 염증 주사만 맞으러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염증 주사의 명과 암 한번 나중에 우리 안내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여드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피부 오늘도 맑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